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면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럼두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면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 대통령은 물 주고